여러분, 오늘도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분명 웃고 떠들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허전하고 쓸쓸한 기분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재산이라 믿고 한 명이라도 더 내 편으로 만들려 애썼습니다. 싫은 소리 들어도 꾹 참고 내 주머니 털어 밥 사고 술 사며 정성을 다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고맙다는 말 대신 들려오는 싸늘한 뒷말, 혹은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이기적인 연락뿐이지 않았나요? 억지로 웃어주느라 경직된 얼굴 근육을 문지르며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자괴감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참으로 묘한 숙제와 같습니다. 곁에 사람이 많으면 기가 빨려 피곤해 죽겠고 막상 혼자 있으려니 세상에서 나만 잊혀진 것 같아 뒷방 늙은이가 된 기분에 휩싸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제 그 소모적인 굴레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염세주의의 거장이라 불리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아주 냉정하지만 듣고 나면 눈이 번쩍 뜨이는 독설 같은 위로를 건넵니다.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혼자다. 그러니 가짜 관계에 힘 빼지 말고 그 에너지를 오직 너 자신을 위해 써라. 그는 왜 그토록 인간관계를 부질없다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 가지치기를 해야만 할까요? 오늘 생각 한 스푼에서는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깊이 있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사회성을 설명할 때 아주 유명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바로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몸이 꽁꽁 얼어붙은 고슴도치 무리가 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나누어 얼어 죽지 않으려고 그들은 자꾸만 서로에게 다가갔죠.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의 몸에 돋아난 날카로운 가시가 상대방을 찌르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지르며 멀어지면 다시 추위가 닥쳐옵니다. 추워서 다가가면 가시에 찔리고 아파서 떨어지면 추위에 떠는 이 악순환. 이것이 바로 우리네 인간관계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셨나요? 외로워서 사람을 만나고 모임에 나갔는데 막상 가보면 눈치 보느라 피곤하고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돌아오곤 하죠. 차라리 혼자 있는 게 속 편하겠다 싶어 멀어지면 또 나만 세상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 다시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가시에 찔리는 아픔보다 차라리 적당한 추위를 견디는 법을 배워라. 그가 말하는 적당한 추위란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과 나 사이에 정중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를 걸지 마세요. 상대가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해준 만큼 돌려받길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가시 돋친 관계를 억지로 끌어안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조언합니다. 타인에게서 온기를 찾으려 구걸하지 말고 나 스스로 내면의 열기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고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을 때 느껴지는 그 서늘한 기운, 그것이 바로 당신을 상처로부터 지켜주는 보호막입니다. 가시 돋친 사람들 틈에서 피 흘리며 서 있지 마세요. 이제는 그 관계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당신만의 온전한 평화를 찾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사람을 보면 친구도 없나 보다, 외로워서 어쩌나 하며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오히려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일수록 필연적으로 고독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인간의 사교성을 비천함의 증거라고까지 몰아붙였습니다. 내면이 텅 빈 사람들일수록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구걸하고 무리에 섞이려 한다는 것이죠. 마치 땔감이 없는 난로가 남의 불씨를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솔직해져 볼까요? 우리가 그동안 참여했던 수많은 모임들, 그 안에서 나눈 대화 중 정말 내 영혼을 살찌우는 이야기가 얼마나 있었나요? 대부분은 남의 자식 자랑, 돈 자랑, 아니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험담뿐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수준 낮은 대화에 나를 맞추기 위해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비극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은 단순히 옆에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출소하여 비로소 나라는 주인을 대접하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모임에 나가 비위를 맞추느라 소진했던 에너지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써보세요. 집안의 조용한 베란다에서 평소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연주해 보기도 하고 좋아하는 차 한 잔을 내려 그 향기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타인의 노예가 아닌 인생의 주인공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고독은 결코 초라한 병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귀족적인 특권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고독이라는 고요한 바다에서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시간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이 가장 빛나고 단단해지는 축복의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사람 때문에 속썩이며 밤잠 설칠 필요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가르침은 아주 명쾌합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마라.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내 진심을 이용하려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만 쏙 빠지게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내 귀한 시간과 마음을 나누어 줄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가 허전하다고요? 아닙니다. 그 빈자리는 이제 진짜 나를 위한 소중한 여백이 된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힘을 뺀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게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남의 장단에 맞춰 춤추느라 정작 내가 추고 싶었던 춤을 잊고 살지는 않았나요? 인생의 후반전은 남을 위해 연기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 자신을 관객으로 두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 대신 안방 베란다에 나가 악기 한 줄을 튕겨보거나 좋아하는 책의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타인의 차가운 눈총보다 내 안의 따뜻한 평온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관계에 힘을 빼는 그 찰나의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는 비로소 진짜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혼자여도 충분히 빛나고 홀로 서 있을 때 가장 당당합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이제 당신만의 고요하고 품격 있는 왕국을 건설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쇼펜하우어의 이야기가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생각 한 스푼은 언제나 여러분의 단단한 홀로서기를 응원합니다.